네, 경제신문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간만에 나왔는데 어제 시장 분위기가 또 뒤숭숭해가지고 네. 많은 분들 놀라셨을 겁니다. 바로 다음 화면 보실까요? 시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반등에 나서주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 시점에서 조정의 시작인 건가, 일시적인 충격에 그치는 건가 이제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제 시장이 꺾여도 개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라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무서운 급락장에서도 공포를 이겨내고 1조 원 넘게 통큰 순매수를 보였다라는 소식인데요. 어제 삼성전자, 코덱스 레버리지를 집중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 보면요. 미국도 반등에 성공을 했죠. 네. 지금 미국 자체도 회사채도 매입하겠다. 이제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내든 상황인데 모건 스탠리가 회복장 이제 시작이다. 주식 사야 된다라는 코멘트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시장 괜찮을까요? 우선 뭐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2시 이후에 예. 장 막판에 갑자기 이제 매물이 쏟아졌는데요. 왜 어제 그런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금 어제 장 후반에 급격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개인들의 이제 순매수세가 어제도 이제 1조 이상의 순매수가 유입이 됐는데요. 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나스닥 선물이 어제 좀 오후장 들어서면서 좀 다소 약세의 흐름이었고 예. 여기에 또 이제 대북 리스크까지 재차 또 부각이 되면서 그러한 좀 심리적인 부분이 좀 시장 충격을 좀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무엇보다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S&P 500 지수가 과거 이제 IT 버블 당시에 지금 밸류에이션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PER이 한 20배가 지금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충격이 좀 올 수 있는, 즉 이제 시장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좀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이제 좀 악재라든지 뭐 이러한 영향에도 좀 시장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시점이고 어제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 그러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지금 어제도 이제 개인들의 지금 순매수가 지금 강하게 유입이 됐는데요. 지금 증시의 대기 자금이 굉장히 지금 풍부한 상황이거든요. 예. 일례로 뭐 우리나라 뭐 증권사 중에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 주식 예탁 자금이 지금 한 200조 원을 좀 돌파했다라는 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뭐 시장에 워낙에 지금 풍부한 유동성이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당분간 시장이 좀 조정 가능성은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나 싶고요. 다만 좀 어느 정도 좀 등락을 좀 거듭하는 그러한 좀 장세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예, 박스권에 갇힌 횡보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래도 그렇게 네. 그러니까 3월 달에 나타났었던 급격한 하락까지는 나타나진 않더라도 기간 조정 양상은 나타날 것이다라는 관점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동학개미 분들께서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고 무너져도 안 도망가고 네. 어제 다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 그분들께 좋은 전략들 드려야 되니까 하나하나 섹터별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들여다보실까요? 중국 매체로부터 전해진 소식인데요. 이제 화웨이가 삼성전자와 손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제재로 인해서 반도체 공급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5G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 주면 화웨이 우리가 삼성전자한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사업부 일정 부분을 양보하겠다, 주고받고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뭐 이게 진짜라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이게 뭐 만약에 정말 팩트다, 사실이다 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대단한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지금 뭐 스마트폰 시장에서 뭐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화웨이라든지 뭐 샤오미, 오포, 비보 오포, 이러한 예. 중국 업체들이 지금 추격이 지금 무섭거든요. 특히나 이제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뭐 애플과 삼성이 사실상 양분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이제 그 S 시리즈, A 시리즈, J 시리즈, 이렇게 M 시리즈 이렇게 세 단계로 이제 크게 나누는데 보통 이제 A 시리즈와 M 시리즈, 그러니까 중저가 라인이 대부분의 스마트폰 판매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대 경쟁사 중에 하나가 이제 화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특히나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또 유럽 시장에서 이제 화웨이와 가장 큰 삼성전자가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에 뭐 정말 이러한 기사 내용대로 화웨이가 스마트폰 시장을 뭐 좀 양보를 한다라고 한다면 예. 삼성전자가 지금 연간 한 3억 대 정도로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스마트폰 시장이 삼성전자 MS가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이제 반도체 그리고 또 뭐 스마트폰 이렇게 나눠서 보고는 있습니다만 사업부별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즉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칩을 제조해서 또 자체적인 그 삼성 이제 스마트폰에 탑재를 하면서 이러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전사적으로 또 반도체와 또 무선 사업부 양쪽에서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 과연 정말로 이제 실현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맞아요. 어쨌든 화이발 그 반사 이익에 대한 좀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관련 소식 업데이트 되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거고요. 이 관련해서 혹시 지금 좀 볼 만한, 매수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동학개미 운동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근데 우리 개미분들 그렇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네, 근데 이제 수익률은 좀 부진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수 말이에요. 대비해서 예. 지수는 많이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삼성전자도 여전히 지금 현재 가격대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개인 투자자분들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에 정말 기사 내용대로 화웨이가 스마트폰의 상당 부분을 양보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MS가 확대가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핸드셋 이제 업체들 즉 이제 삼성전자의 그런 스마트폰 부품 관련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역시나 좀 향후 이제 매출 확대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또 이제 핸드셋 부품 관련주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요즘 스마트폰 관련주, 부품주들이 시장에서 좀 묻혀 있었는데 네. 이제는 볼 시점이 됐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최근 중심으로 떠오르는 바이오 다시 한번 좀 섹터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우리 바이오 하면 신약 개발하면 다 떴습니다. 뭐 근데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 무산되고 막 이런 소식이 오면서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데요. 이런 기대감이 최근에는 플랫폼 바이오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술 한 가지 가지고 여러 군데에 적용하거나 어떤 다른 모양으로 적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플랫폼 바이오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오늘 좀 시작해서 주목받고 있는 세 가지 종목은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 ABL 바이오가 있습니다.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근데 바이오주 총평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과거와는 달리 즉 이제 최근에 이제 플랫폼 바이오 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계 기술로 이제 수십 개 이제 이전이 가능한 그러한 기업들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뭐 알테오젠 그리고 예. 최근에 이제 ABL 바이오 등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이제 그 SK 그 바이오팜이 지금 상장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특히나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 뇌질환 치료제 그런 기술 관련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이 플랫폼 바이오 업체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 랠리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그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뇌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에 이 SK 바이오팜의 상장과 함께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단기적으로는 관심을 좀 가져봐도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뇌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에 시장 규모 자체가 뭐 지금 암이라든지 항암제라든지 또 감염성 질환 다음으로 가장 이제 높은 그러한 지금 시장 규모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 이제 회사의 그런 시장 규모를 봤을 때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ABL 바이오가 가장 좀 핵심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건 플랫폼 바이오는 아닌데 시장에서 워낙 핫하니까 네. SK 바이오팜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 이슈 다루면서 의외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기업이 SK 증권이다. 이쪽에 이제 청약 공모가 몰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뭐 상한가 가더라고요. 오늘도 급등하고 있고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SK증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좀 이벤트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 단기적으로 이제 청약 수요가 몰리게 되면 사실 근데 그 청약 관련해서 IPO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SK증권이 워낙 규모가 또 작다 보니까 네. 자기 자본 규모가 작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또 일회성
이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 그냥 이벤트성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SK바이오팜이 지금 상장을 앞두면서 시장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SK바이오팜이 바로 이제 지금 뇌질환 치료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ABL 바이오가 같은 이제 연관 이제 기업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SK바이오팜이 시장에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되고 또 주목을 받게 되면 동반해서 ABL 바이오의 기업 가치도 재차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ABL 바이오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승전 ABL 바이오였습니다. 뇌질환 치료제에 주목을 하셨고요.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이번에 두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산그룹 자체가 채권단과 3조 원 규모의 자구안을 내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두산중공업 빼고 나머지 팔 수 있는 거 다 팔 것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알짜인 두산인프라코어도 지금 매물로 내놓겠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급등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두산건설도 물적 분할 지금 추진을 한다라는 소식인데 두산그룹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두산그룹은 정말 지금 풍전등화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존폐기로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상당히 지금 많은 뭐 두산 타워를 비롯해서 지금 뭐 골프장이라든지 뭐 두산 솔루스라든지 다양한 지금 핵심 자산군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만 야구단 두산 베어스도 파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돈이 크게 뭐 되지 않는 베어스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온 만큼 지금 뭐 자구안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매각이 지금 성사된 게 지금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만큼 지금 지금 난항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핵심 알짜 계열사인 두산 인프라코어까지도 지금 매물로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코어가 만약에 팔린다라고 한다면 한 6천억 정도 현금이 좀 유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뭐 차입금 이제 차입금을 이제 갚는 뭐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제 두산 밥켓을 두산중공업으로 이제 가져오는 그러니까 두산 중공업,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밥켓 이러한 구조로 지금 구조가 이제 지배 구조가 되어 있는데 두산중공업, 두산 밥켓 이렇게 수직 계열화되는 그러한 지배 구조로 좀 변화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만약에 매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이겠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부채의 비율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에서 두산중공업의 자구안 진행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두산그룹주 내부에서는 역시나 그중에 가장 좀 하단에 있는 또 현금 흐름이 좋은 두산 밥켓 정도만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두산과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향후 추가적인 그러한 매각 진행 여부를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면서 투자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두산그룹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수급 특징 좀 확인을 해보실까요? 외국인들은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 카카오, 네이버, 언택트 대장주 다시 담고 있고요. LG화학, 삼성전자 순으로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그룹주 다시 주목을 하고 있고요. 톱텍과 에코프로, BM 순으로 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포인트 맞춰볼 수 있을까요? 역시나 지금 카카오, 네이버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후시에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시장 주도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 상승 등락에 따라서 시장도 등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이제 지금 시장 반등과 함께 카카오 네이버의 순매수세가 지금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과연 이러한 주도주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여부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카카오와 네이버가 지금 그동안에 워낙에 주가가 랠리를 이어가다 보니까 지금 밸류에이션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코스피 순매수에 삼성전자가 또 포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해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향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또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러한 또 기대감 뭐 이러한 부분 또 반도체 하반기에는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관련주들 상당히 좀 다들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좀 주도주 관련한 그런 주도주들이 많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는 좀 삼성전자 우리가 뭐 계속해서 탑픽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외국인이 러브콜 보내고 있는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